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중국 반도체가 사실상 끝났다는 이유, ASML, EUV 장비, 중국 수출 중단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그렇다 할 만한 큰 소식이 없었는데요. 오늘은 아주 우리나라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반도체 펀드 34조 원 조성과 관련해서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이 이슈도 곧 사라질 것 같습니다. 바로 제목처럼 ASML이 앞으로 중국에게 차세대 EUV 장비를 납품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좀 더 알아보시죠. 실제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계 최도의 반도체 장비 업체인 이 네덜란드 ASML이 반도체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높여주는 차세대 장비를 중국에 납품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되면 중국의 차세대 이동통신 5G 전략의 차질은 물론 첨단 반도체 자체 생산을 추진 중인 중국의 국가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죠. 이렇게 되면 그 반사 이익은 고스란히 우리나라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국 화웨이의 이 5G 칩들은 대만의 TSMC가 생산을 하고 있지만 중국 파운드리 업체인 SMIC를 키우려던 중국 반도체의 노력이 있었기에 네덜란드 ASML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그 꿈은 결국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 기사 내용을 확인해 보면 ASML은 중국 최대의 파운드리 업체인 국영 SMIC에 올해 말까지 납품키로 했던 극자외선 즉 EUV 노광 장비 납품을 보류키로 했다고 일본의 니혼게이지아이 신문이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서 7일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런 결정을 한 계기는 미국의 눈치를 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실제 한 관계자는 ASML은 중국에 최첨단 장비를 공급해 미국을 자극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납품을 일단 보류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실제 이 EUV 노광 장비는 ASML이 독자 개발에 독점 생산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대체가 불가능한 것이 이 반도체 시장의 생태계입니다. 실제 이 IDM 업체인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인텔조차도 이 ASML과의 관계선은 갑과 을이 뒤바뀌는 상황이 올 정도로 ASML은 반도체 장비 업체에서 대체 불가능한 업체이기 때문에 선폭을 얼마나 미세하게 그리냐가 중요한 이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ASML은 굉장히 막강한 업체인데요. 앞으로 반도체 시장의 경쟁력에 있어서 즉 반도체 성능 향상은 회로 선폭을 얼마나 미세하게 하느냐가 열쇠입니다. 결국 반도체 선폭이 미세하면 미세할수록 연산 처리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연히 미세화가 진전될수록 반도체 생산 난이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장벽을 해결해주는 장비가 ASML의 EUV 노광 장비이고 기술적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 개발된 이 EUV 노광 장비 그리고 반도체 업체들이 지불해야 할 이 장비 가격은 대당 1,600억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상 EUV 노광 장비 부피가 좀 큰데 이 장비 한 대가 바다를 누비고 다니는 LNG선 한 대 가격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중국 최대의 파운드리 업체인 SMIC는 올부터 회로 선폭 14나노 제품의 시험 양산을 시작한 단계입니다. EUV 기술이 필요한 단계는 7나노 이하 제품까지 기술이 진전된 이후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장비를 당장 중국이 도입하지 못하더라도 실적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중국의 자금을 등에 업고 대만 TSMC 등을 추격하려던 계획에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5G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스마트폰 등의 데이터 처리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당연히 이에 따라 반도체 성능 향상의 중요성은 더 커지는데 첨단 기술 도입은 지연되는 셈이기 때문이죠. 결국 ASML의 이런 모든 결정은 아무리
아무리 미국과 중국이 무역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주시하고 있는 시장은 반도체 시장이며 자국 업체들인 퀄컴, 인텔, 마이크론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반도체 기술 유출을 막으려는 압박이 계속 유지될 것이란 판단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ASML의 대중국 납품 보류는 첨단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마찰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비위를 더 치지 않으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ASML은 미국의 눈치를 크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ASML은 반도체 장비 부품의 약 20%를 미국 코네티컷주에 있는 자사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삼성, TSMC 등 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미국 반도체 기업도 주요 고객이기 때문이죠. 실제 작년 매출에서 미국이 차지한 비중은 16%에 달해 미국으로부터 규제를 받게 되면 매출에 있어서 타격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미중 마찰은 회복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이 반도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 반도체 제조 장비 재료협회 세미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 장비 시장은 내년에 올해보다 7% 증가한 558억 달러로 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인데요. 중국이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한국, 대만 등의 정체를 메꾸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반도체 업계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의미죠. 중국은 ASML에게 있어서도 성장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로 한국의 35%에 이어 2위 시장이기 때문이죠. EUV 노광 장비 납품 계획이 철회된 것은 아니지만 ASML은 미중 간 긴장 완화 상황을 보아가면서 납품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SML은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반도체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ASML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이번에 미국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향후 중국 시장의 진입을 위해 중국 손을 들어도 중국이라도 과거의 ASML의 선택을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하튼 이번 ASML이 미국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당장 중국의 반도체 제조 2025는 사실상 그 목표를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 반도체와 대만 반도체 그리고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 제조 2025 중국에 할 동안 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 삼성전자가 꾸준히 유지해온 메모리 초격차 전략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1위 달성을 목표로 한 2030 비전을 선언하면서 과감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7일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IC인사이츠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017년부터 올해까지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는 658억 달러, 약 76조 3천억 원을 기록할 전망인데요. 이는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 2위인 인텔 약 430억 달러보다 53%나 많은 수준이며 중국 모든 반도체 업체 투자 금액의 2배에 달한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나라를 상대하는 수준의 투자 금액인 거죠. 이게 이래서 반도체는 우리나라한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액은 증권가 추정 약 226조 원으로 인텔 약 227조 원 추정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이런 과감한 투자의 결정은 삼성전자가 중국 메모리 스타트업을 멀찍이 따돌리는 한편 비메모리 강자인 TSMC와 경쟁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실제 4분기 투자는 중장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메모리 인프라 투자에 집중돼 있다.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극자외선 7나노 생산량 확대도 지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한 만큼 그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3조 원 규모의 EUV 장비를 발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 차 있는 물량의 플러스 알파로 앞으로 3년 동안 삼성전자의 EUV 장비만을 생산하기에도 벅찬 양이라고 ASML은 설명했는데요. 1년에 만들 수 있는 양이 적으면 12대였고 최근에는 생산 기술이 좀 올라와서 15대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알려져 있는데 TSMC,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삼성전자 기존 물량의 3조 원 규모면 20대 정도를 추가로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숫자로만 봐도 ASML의 1년 생산 물량을 그냥 삼성이 다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이런 투자 발표에 따라 인텔, TSMC,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톱5 업체가
전체 설비 투자 규모의 68%를 차지, 역대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여러 반도체 관련주에 많은 호재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오히려 6월까지 반도체 수출량이 마이너스였던 반면 7월 이후부터는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오히려 작년보다 반도체를 더 파는 결과까지 보여주었기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꾸준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실제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 지도부는 작년 15%에 머문 반도체 자금률을 내년에 40%, 2025년에는 70%로 높인다는 목표로 내걸고 있지만 유럽과 미국의 첨단 장비 도입이 늦어지면서 5G용 제품뿐만 아니라 반도체 강화 계획 자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인 것이다. 실제로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 한국을 배우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국내뿐 아니라 교민, 해외 네티즌들은 감동적이다. 눈물 난다, 어떻게 싸우는지 보여줬다 등의 댓글을 달기도 하였고, 한 네티즌은 국뽕이어도 좋다, 지금 힘든 순간에 더 기운 차리게 하는 이런 영상들은이라며 정말 솔직함과 정직으로 묵묵히 견뎌서 그나마 상황이 좀 나아졌네요. 국난 극복이 취미가 된 나라, 아자아자. 특히 일본에 10년째 살고 있다는 한 분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부럽다며, 여러분들이 초반에 중국인들 입국 안 막았다, 마스크 2개로 부족하다 그러시는데 다른 나라 대응 한번 봐보세요. 마스크 2장은 커녕 일본은 검사 자체도 안 해줘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쓰고 있다. 며칠 전부터 서서히 줄어가는 우리나라 내 확진자 수에 조금은 안심하면서도 WHO의 팬데믹 선언에 이어 들불처럼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확산세에 앞으로가 더 걱정인 게 사실이다. 이번 코로나19는 그야말로 한 번도 전에는 없었던 미증유의 사건이다. 그런 만큼 앞으로 이후를 대비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그리 어렵지 않다. 제일 문제가 경제이다. 무역, 운송, 관광 분야가 특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상 최악의 금융위기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극복해야 한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말이다. 일본은 어떻게든 올림픽을 개최하여 그동안 투자 비용도 회수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으려는 생각인 듯 보이지만 많은 사람이 올림픽의 정상 개최는 쉽지 않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다가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로 2065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며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한다. 경기가 어려워지게 되면 항상 문제되는 것이 부채이다. 중국의 부채는 GDP 대비 833%로 보고되고 있으며 일본은 국가부채가 GDP의 657%에 달하고 있어 1년 예산의 20%를 이자 지급에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또한 부채의 규모가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다 함께 힘을 합쳐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 요즘 필자는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풍력 등 새로운 에너지에 대하여 일하면서 느끼는 게 많다. 경기가 어렵지만 햇볕은 계속되고 바람 또한 불어온다. 자연의 혜택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연구하고 선점하여 차지하며 내 것으로 만들어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으면 이 또한 권장할 일이다. 무서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닥칠 어려움 또한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다. 그곳에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있다. 자국의 방역대책을 비판하는 가운데 중국식 대응도 지향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매우 적합한 사례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서방 언론 보도는 현실에 비해 우호적으로 포장되어 평가될 가능성도 있다. 이탈리아 한국 대응 모델 따를 준비돼 스터디 그룹 가동.
이탈리아가 한국의 대응 모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자를 접촉한 이를 정밀하게 추적해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양성이 나오면 즉각 격리하는 한국 방식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판단이다. 한국은 감염자와 접촉한 이들과 가벼운 증상을 가진 사람을 신속하게 추적해 바이러스 검사를 시작한다.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증상 정도에 따라 곧바로 자가 격리하거나 병원에 입원시켜 추가 확산을 최소화하고 있다. 접촉자 등을 추적하는 역학조사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의료 데이터와 스마트폰 위치 추적, 신용카드 사용 내역, CCTV 등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 또 휴대전화 앱을 통해 신규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 공개하고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월터 리치아르디 이탈리아 보건부 장관은 21일 발간된 일간 라 레푸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응 모델의 세부 방식을 연구하기 위한 스터디 그룹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이사회 일원이기도 한 리치아르디는 최근 며칠간 이탈리아와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그래픽을 비교, 분석해왔다. 보면 볼수록 한국의 대응 전략을 따라야 한다는 확신이 든다며 보건장관의 동의를 구해 이탈리아도 이를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식 모델을 적용한다면 일부 또는 특정 지역이 아닌 이탈리아 전역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탈리아 현지에서는 한국이 중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와 같이 바이러스 거점 지역의 출입을 차단하거나 전 국민에게 이동 제한령을 내리는 등의 봉쇄 정책을 쓰지 않고도 바이러스 확산세를 진정시켰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는 누적 확진자 수가 한국의 5배, 누적 사망자 수는 무려 40배 많다. 누적 검사는 한국이 32만 7,509건으로 이탈리아의 1.6배다.